이번 순서는 사건 추적입니다. 김승주 리포터. 네, 60대 노인이 낯선 사람이 건넨 음료수를 마시고 쓰러진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 음료수 알고 보니 독극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인의 정체에 대해 누가 범인인지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는데요. 사건 추적 지금 시작합니다. 자신의 집에서 정체불명의 음료수를 마시고 쓰러진 60대 노인. 뭐 독성하려고 한다고 그 X들 참말로 막 난리가 나서 그저 다 녹아버렸지. 사람이 난리가 났지. 그런데 이 음료는 다름 아닌 독극물? 도대체 범인은 누구인지 독극물 테러 사건의 전말을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지난 18일 사건이 발생했던 현장인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며칠 전에 저 아내 할머니 안 좋은 일 있으셨다고 해가지고. 그래 우리도 처음 사는 거 못 봤어. 처음에 이러고 싶은 일을 우리가 잘 몰라요. 이웃 주민도 사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황. 피해자의 남편과 이야기를 나눌 수 아버님 그때 있었습니다. 안 계셨어요? 그때는 내가 어디 딴 데 가도 엉이겠네. 그때도 가더라고. 막 경찰차고 오고 막 그때도 가더라고. 그래서 나갔는데. 남편은 외출을 하고 없었고 아내 혼자 집에 있다가 변을 당했다는 건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사건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옆집에 있는 다른 여자분이 된장을 좀 얻으러 그 집에 가니까네 그 할머니가 쓰러지가 있고 페트병 땅에 떨어져 있더라 바닥에. 평일 오후 혼자 있던 할머니에게 누군가 찾아왔다는 건데요. 그가 건넨 음료수를 마신 후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건 발생 당시 할머니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우선은 할머니가 응급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빨리 처치를 해서 빨리 옮겨야 되는 상황이었죠. 자칫 늦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 응급실에서도 당시의 일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실로 입원했고 이틀 정도 건강한 차라고 뭐 증상 없고 그 검사 결과 다 괜찮았대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집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던 피해자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텔레비 보다가 텔레비 보고 잠들어갖고 자다가 일어나는데 우리 갑자기 멋이 들어와서 어머니 뭐 어쩌고 이러면서 좋은 약이라고 먹으라고 해서 내 입에다가 대더라고. 깜빡 낮잠이 든 사이 누군가 집에 들어와 몸에 좋은 약이라며 음료수를 먹였다는 겁니다. 나도 잠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럼 비벼주는 거 먹다가 그냥 그 길로 쓰러졌어. 도대체 누가 69살 노인에게 독극물을 먹인 걸까요? 목격자 진술은 얼굴은 보지 못했다. 머리가 목 밑에까지 내려오는 키가 155 정도 되는 왜소한 체구의 여자였다. 목격자는 범인이 키 155cm 정도 되는 작은 체구에 단발머리를 한 여성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을 목격한 이웃 주민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이 온다지. 나도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는데도 안 보여. 묘령의 여인을 목격한 이웃 주민은 없었습니다. 혹시 집 근처 CCTV에 범인의 얼굴이 찍히지는 않았을까? 얼마 전에 그게 이제 케이블을 갖다가 합성시켜가지고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다 그 합성이 돼가지고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할머니가 마셨다는 음료에서 범인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진 않을까요? 시중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독특한 모양의 음료수병. 그렇게 생긴 음료는 그렇게는 내가 적이 없어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밋밋하게로는 음료수는 잘 없죠. 그런데 의외의 곳에서 이 병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초록색 뚜껑이고 영상을 보니까 칼슘도 같은데. 음료수의 정체는 바로 농약이었는데요. 도대체 누가 할머니에게 농약을 먹인 걸까요? 둘째 아들 사귀는 여자가 집에 찾아와서 결혼시켜달라, 결혼하고 싶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호통을 쳤습니다. 호통을 치니까 어머니 몸에 좋은 거예요 이러면서 우유병 같은 걸로 가지고 조금 먹이는데 노모에게 농약을 건넨 사람은 바로 아들이 만나던 여성. 그런데 밝혀진 새로운 사실은 그러니까 할머니가 지목하는 둘째 아들의 여자 그분은 사건 발생 시간대에 어디 있었다고 하는 게 행적이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노모는 왜 아들이 만나던 여성을 범인으로 지목했을까요? 다시 피해자를 만나러 갔는데요. 잘못 나간 거. 잘못 나갔지? 잘못 나가도 한참 잘못 나갔지? 그 뭐가 어디 누구하고 있으면 아들하고 뭐 내리려고 해서 부모를 뭐 독사하려고 한다고. 어머니는 그런 말씀 한 적도 없으시고. 나는 말 한 적도 없어.
처음과는 달리 갑자기 태도를 바꾼 피해자는 결국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한 마리고 두 마리고 따라오지 말라고 막 나만. 155cm의 키에 단발머리를 한 여자를 봤다는 목격자. 그는 왜 이런 진술을 했을까요? 나한테는 이제 일단 물어보지 마세요. 역시 대답을 회피하죠. 노모는 도대체 왜 아들이 만나던 여성을 범인으로 지목했던 걸까요? 그때 한 이웃 주민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딱 해도 자작극 같은 게 무슨 자작극이 이 모든 것이 피해자의 자작극이다. 아들 때문에 아들 소극적이니까 아들 겁질라고 그런 거지. 아하. 금전 문제로 어머니와 다투고 아들이 집을 나가자 노모가 이런 일을 벌인 것이라고 이웃은 말하는데요. 음식에 타갖고 조금 먹었겠지. 그러니까 세척하고 바로 태어냈지. 그럼 많이 들어갔으면 죽었지. 이 말이 모두 사실일까요? 애인도 떼낼 겸 자기 또 이제 아들도 집으로 들어오게 할 겸 그래서 자작극을 벌리지 않았나. 둘째 아들 진술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모와 아들의 엇갈린 진술, 수사가 하루빨리 마무리돼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겠습니다. 예, 60대 어머니와 아드님의 이야기가 지금 많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좀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수사 상황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현재 그 피해자가 60대 노모가 병원에서 퇴원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거의 진행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경찰은 다시 피해자와 목격자 그리고 관련 인물들을 불러서 조사를 할 예정이고 또 주변 탐문 또 제3의 인물에 대해서도 그 범행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상황이 지금 얘기 나온 것처럼 뭐 자작극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진실이었다면, 사실이었다면 어머니가 그걸 직접 타서 드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아니었길 바라고 앞으로 사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